한 주간 싱가포르 신문에 나온 한국 소식과 세계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한국 연예 뉴스부터 전달해 드릴게요.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한국 뉴스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한국 연예계 뉴스를 싱가포르 신문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하지원 씨가 젊어 보이는 비결로 레몬을 하루에 3개를 먹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로 많이 웃는다고 해요. 하지원 씨 동생이 몇 년 전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하지원 씨께서 아픔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MBC에서 배우 겸 가수였던 고 셜리에 대한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돌로 데뷔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화려한 조명 뒤에 그들의 힘든 삶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도 데뷔를 못하는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또 인기를 얻어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관심에 노출된 후에 그리고 인기가 사그라들면 그 공허함을 또 채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엔 또 악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달리곤 하잖아요.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돌 기획사에서는 인기 가수로 혹은 인기 배우로 키우려고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전문가한테 정신 상담을 받게 해주고 명상 프로그램 같은 거 실시해서 어린 친구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창욱 씨가 출연하는 백스트리트 루키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나 봐요. 드라마 홍보용 기사도 소개되었고요. 신혜선 씨의 결백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는 몇 달 전에 상영이 된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서 이제 상영되기 시작해서 영화에 대한 소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드래곤이 김민준 씨한테 직접 디자인한 맞춤형 오토바이를 선물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감귤 카페도 소개가 되었어요. 2층이 오렌지색 바스킷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카페더라고요. 드라이브 스루가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한 1단계 절차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국제 표준화하는 데는 앞으로도 한 3년이 더 걸릴 거라고 해요. 드라이브 스루가 하루에 2만 명 사람들 검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후에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 의해 채택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염된 사람들이 증상이 있든 없든 코, 목, 폐에 비슷한 수준의 병원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집단군을 모집해서 검사를 해봤는데요. 30%나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반응이 나올 때까지 전혀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양의 병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시킬 수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30% 사람들은 정말 마스크를 안 하고 그냥 막 다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염된 사람도 건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감염이 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하는 거를 꼭 일상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자산 청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근데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일본이나 우리나라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두 나라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미국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은 1965년 조약에 의해 완전하게 그냥 해결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은 일부 징용 노동자들이 그들의 감정적인 고통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만 보면 마치 65년 조약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나라끼리는 해결이 됐는데 개인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예전 영상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65년 조약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조약이었잖아요.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한 거에 대해서 사과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준 돈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중공업 회사들이 다시 다 가져갔잖아요. 게다가 그 일본의 중공업 회사들은 같은 공사라고 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한테 거의 3배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받은 게 문서가 발견돼서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단지 이렇게만 기사가 나오면 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해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폭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46일간 폭우로 최소 26명이 사망했고 7년 만에 가장 긴 장마가 발생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희생자도 안 나오고 피해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폭우가 앞으로 더 장기화가 되고 더 극심해질 거라고 해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도 어마어마한 폭우를 맞았잖아요. 이재민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숫자를 넘어선다고 하고, 일본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이재민이 나오고,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폭우로 피해를 봤었거든요. 인도의 케랄라 주에서도 산사태로 1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파묻혀서 수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케랄라 지역은 2018년도에는 홍수로 수백 명이 사망을 하기도 했대요. 미국 또한 2015년 카트리나 이후로 가장 최악의 허리케인을 맞을 수 있다고 콜로라도 주립대학 연구원들이 밝혔습니다. 8월 한 주 동안 아마존에서 발생한 화재가 5,8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가 증가했대요. 지난해에도 아마존의 화재가 굉장히 심해서 많이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지난해 불에 탄 아마존 일부 지역은 현재 소 사육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자연화재가 아마존 밀림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존에 불을 지르기 전에 목재를 먼저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불을 질러서 거기를 이제 목초지로 만들고 이렇게 하나 봐요. 산림 벌채는 2019년에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그거보다 25%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마존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파괴가 돼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유럽은 7월달에 또 굉장히 더웠나 봐요. 그래서 과거 5년 동안 더위 중에서 지난달이 세 번째로 더운 7월달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주말 폭염을 대비하고 있고, 알프스 빙하 근처의 이탈리아 도로들은 얼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해서 모두 폐쇄가 되었대요. 지구 온난화 속도보다 2배 빠른 온난화를 보여주고 있는 북극에서는 해빙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베리아에서 30도가 넘는 고온으로 인해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베리아에서 난 화재로 인해서 200밀리언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 양이 과거 17년 동안 발생됐던 이산화탄소 양보다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던 빙붕이 단 이틀 만에 면적의 40% 이상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40% 이상 잃은 면적이 미국의 뉴욕시보다 더 큰 사이즈를 잃은 거래요. 그리고 과학자들에 따르면 10년 안에 이런 빙붕이 모두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빙붕이 뭐냐면 얼음이 빙하를 타고 흘러내려와서 바다 위로 펴지면서 평평하게 얼어붙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파리는 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1세기 만에 최악의 폭염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더위는 해양 생태계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산호 서식지를 파괴하고 많은 수의 바다새를 죽이고 물고기, 고래, 거북이 같은 종들이 더 차가운 수온의 바다를 위해서 멀리 헤엄쳐 가게 만든대요. 코로나 때문에 하늘이 맑아졌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도 뿌옇던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인도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코로나 초창기에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8%까지 올해 감소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세계 강대국들과 식량 공급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 락다운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된 게 본질적으로 무의미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했다고 합니다. 내년 말까지 여행 제한이 계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0.01도밖에 못 막는데요. 2018년에서 2019년까지 2년간 유럽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일어났는데요. 그거는 250년 동안 전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뭄은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가뭄이 더 잦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잦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7배가 넓은 지역에서 또 이런 가뭄이 일어날 수 있대요. 이 얘기는 총 4천만 헥타르의 경작지가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전체 농작물 면적의 6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겨우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갔는데 지구는 이미 기록적인 가뭄, 산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더욱 강력해진 슈퍼 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데 100년이 걸렸대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1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1도 올라가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나머지 1도 올라가는 거는 앞으로 20년 후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면요. 근데 20년 남았다는 의미가 20년 동안 똑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을 때 20년 후에 1도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당장 기온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영향을 준대요. 차곡차곡 쌓아졌다가 그게 이제 온실 효과도 내고 그러면서 지구 온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나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과 똑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한다면 20년 후에는 1도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구 평균 온도 1도 올라가는 거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루 일교차만 해도 5도씩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체온이랑 똑같다고 보면 된대요. 사람 체온이 정상인 게 36.5도잖아요. 근데 1도 올라가서 37.5도가 되면 이 사람은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1도 더 올라가서 38.5도가 되면 이 사람은 많이 아픈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구가 이미 1도가 올라가서 지구는 아픈 상태이고 여기서 1도가 더 올라가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아픈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전 세계 뉴스들이 코로나로 도배가 되었잖아요. 기후온난화가 계속된다면 기후 때문에 생기는 재앙들에 대한 뉴스가 전 세계 뉴스들을 또 도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처참함은 코로나를 훨씬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더 극심한 가뭄하고 더 극심한 홍수가 그 순간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수산물, 농작물 등 먹거리를 파괴해버려서 크나큰 식량 위기가 닥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랑은 또 차원이 다른 공포가 몰려올 것 같습니다. 당장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